진주만 공습 시 3차 공습을 진행했다면 태평양 전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는 태평양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차 공습, 2차 공습 후 3차 공습에서 미 해군 기지가 있던 유류조정고나 항만시설을 파괴했다면 일본의 패전은 없거나 늦춰졌다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구설수에만 도는 게 아니고 영화나 칼럼 등에서도 등장합니다. 영화 진주만이나 야마모토 이소로쿠 등에서도 3차 공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국내 칼럼 등에서도 일본의 실책이라며 역사의 교훈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과연 진주만 공습 당시 3차 공습을 진행했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그렇다면 3차 공습을 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는 사실일까요? 중일 전쟁의 결과 미국과의 교역이 끊긴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감행합니다. 12월 7일 오전 6시 5분에 1차 공습대가, 1시간 후에는 2차 공습대가 날아올라 각각 진주만에 있던 비행기지와 전함과 순양함들이 모여있는 태평양 함대를 박살낸 사건이었죠.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며 미국이 연합국으로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진주만 공습 당시에 가장 먼저 피습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곧장 진주만에 있는 해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것으로 알지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오하우 섬에 있는 비행기지들이었습니다. 먼저 아군 항공기의 위협인 비행기지와 비행기지에 있는 항공기들을 박살내 마비시킨 뒤 해군 기지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당장 진주만이 쑥대밭이 되어버렸고 미태평양 함대는 주저앉았으며 해군 기지에는 3,000명 이상의 수많은 전사자와 부상자들이 질비했지요. 군사 작전으로서 기습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성공적인 기습이었습니다. 이는 연합함대 사령장관인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아이디어와 기동함대 사령관 나고모 주이치, 항공참모장 겐다 미노루의 작품이었습니다. 거함 거포의 시대에 아직 검증도 덜 끝난 항공모함이라는 신무기를 앞세워 공격을 수행했다는 점과 여기는 무조건 안전해 라고 생각한 진주만을 공격 목표로 삼아 적의 허를 찌른 전술적 안목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철저한 작전 관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렇듯 군 작전상 인상적이다 보니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만약 3차 공격대를 발진시켜 해군 기지에 있는 정유시설이나 해군 정비창 등을 파괴했으면 태평양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차 공습의 목표는 1차, 2차 공습과는 달리 중유 저장고와 해군 수리창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만약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썰이 아니라 진짜로 계획된 공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래의 많은 참모진들이 3차 공습을 하자고 조언했고, 제2항공전대 사령관 야마구치 다모는 3차 공습을 위해 공격 준비가 끝났다고 나고모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나고모 주이치는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나고모는 이런 결정을 했느냐 라는 것에 집중하면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해군 내 파벌 싸움으로 인해 나고모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합함대 사령장관인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해군 군축조약에 찬성한 조약파 인사였고, 기동부대 사령관 나고모 주이치는 해군 군축조약에 반대한 함대파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둘의 관계 또한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고 껄끄러운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대파인 나고모 주이치가 조약파인 야마모토 이소로쿠에게 더 이상 공을 주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의 공격을 하지 않고 귀환했다 라고 하지만 이 주장은 그리 신빙성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나고모 주이치의 입장에서 진주만 공습 시 상황을 봅시다. 진주만 공습은 앞으로 있을 남방작전을 위한 밑작업입니다. 남방작전은 일본이 세운 동남아시아 침공 및 점령 계획입니다. 즉, 진주만 공습의 목적은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 먼저 눈엣 가시인 미 태평양 함대를 먼저 주저앉히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 진주만 공습은 남방작전의 주력이 아니라 조력이었습니다. 남방작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 채널 영상 남방작전편과 태평양 전쟁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고모 주이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남방작전의 조력으로서 진주만 공습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전함 내척 침몰 및 순양함과 구축함들 손상,
항공기 300기 이상 손실 등 역사를 통틀어 단일 작전 전과로서 이 정도 전과를 내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죠. 그래서 나구모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공격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임무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으니까요. 분명 나구모는 이 정도 전과면 충분하니 귀환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3차 공습을 하지 않은 것을 나구모의 보신주의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3차 공습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다 라는 점이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인간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나구모가 그 상황과 환경에서 과연 최선의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를 입은 항공모함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다들 아는 얘기지만 진주만 공습 당시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항공모함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태평양에 있던 항공모함들은 전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해 있었고, 엔터프라이즈의 경우 진주만 공습 당일 입항할 예정이었지만 악천후로 입항이 미뤄졌죠. 두 번째는 1차, 2차 공격대의 피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1차, 2차 공격대에 투입된 급강화 폭격기는 모두 130대 정도였습니다. 이 중 15대는 격추되었고 58대는 데미지를 입어 재출격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멀쩡한 항공기는 57대 정도와 예비기치 20대 정도로 얼추 77기 정도를 3차 공격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차, 2차 공격대에 투입한 전력 대비 60% 정도의 항공기만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차 공격대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공격대가 공습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착함한 시간은 오후 12시 15분이었으며 당시 진주만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2분이었습니다. 만약 3차 공습을 한다면 주유와 무장 장착 등 항공기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에 도저히 일몰 전까지 귀환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네 번째로 적의 경계태세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번의 공습으로 쑥대밭이 된 진주만은 공습에서 살아남은 항공기는 모조리 이륙시켜 초계를 돌리고 대공포 사수술 또한 대공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 기습의 효과는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아군이 위험했습니다. 미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미국의 항공모함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귀항 예정이었던 엔터프라이즈가 말이죠. 만약에 미군이 엔터프라이즈로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내기라도 한다면 가뜩이나 장거리 항해로 연료가 부족했던 일본군은 이번엔 역으로 자신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1차, 2차 공습에 비해 기대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항공기 수량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로 야간에 취약했습니다. 만약 3차 공격대를 보내고 원하는 대로 유류저장고를 파괴하고 돌아왔다고 쳐도 귀환한 파일럿들에게 기다리는 건 야간 착함이었습니다. 야간 착함을 위해 비행 갑판에는 밝게 불을 켜야 하는데 이는 적에게 나 여기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한 번 공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적이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1차, 2차 공습과 같은 기습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충분한 전과를 올린 상태에서 3차 공습은 기습의 효과가 떨어지며 아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 함대를 이끄는 사령관으로서 나구모 주이치는 당연한 선택을 하였고 겐다 미노루도 이 의견에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겐다 미노루는 북상에서 안전한 위치에서 급유를 받고 대기하다가 미 항모가 발견되면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주장도 여러 문제가 있기에 나구모 주이치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까 전 설명에서는 나구모 주이치의 판단이 타당했는지 아닌지를 따졌습니다. 그렇다면 참모진들의 말처럼 3차 공습을 감행했으면 어땠을까요? 흔히 말하는 말처럼 진주만 해군 기지가 쑥대밭이 되고 재기능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 공습 목표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진주만의 중유 저장소입니다. 당시 27개씩 2곳, 합계 54개의 중유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중유 저장고, 그러니까 기름이 가득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마치 작은 불씨 하나만 붙으면 바로 저녁에 불이 붙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유는 상온에서 쉽게 불이 붙지 않는 연료입니다.
분무된 상태에서 고온 고압에 착화되어야 불이 붙는 연료이죠. 그래서 주변에 폭탄 하나 터졌다고 쉽게 불이 붙고 주변에 연쇄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폭격기들이 일일이 중유 탱크마다 폭탄을 일일이 명중시켜야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앞서 말한 77개 공격대로 미군의 요격과 지상 대공포를 뚫고 중유 탱크 54개를 전부 파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래나 저래나 3차 공습을 한다고 쳐도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100번 양보해서 급강화 폭격기들이 놀라운 명중률을 과시하여 중유를 모두 불태워버린다면 태평양 함대는 일시적으로 미 본토에서 물러나 서해안으로 물러나야만 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면 전쟁 전에도 당시 미국은 수송선으로 매달 300만 배럴의 중유를 수송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오키나와 상륙 같은 대규모 상륙 작전 시 하루에 약 22만 배럴을 소모했다고 합니다. 결국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완벽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주만에 있는 전투함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비행 기지도 무력화시킨 뒤 중유 저장고 및 정비창을 박살내고 하와이로 오는 보급로까지 모조리 차단해야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래나 저래나 나구모의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그 결과 진주만 공습은 기동 함대는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이 진주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고 20세기 최고의 군사작전 중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진주만 공습 당시 3차 공습은 실행하기 힘들었고 여러 문제점이 많았으며 나구모 주이치의 후퇴는 지휘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남방작전의 조력이었으니까요. 다만 진주만 공습이 없더라도 일본이 남방작전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현재 결론입니다. 왜냐면 태평양 함대 세력의 상당 부분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가 태평양 함대는 이미 약화된 상태였으며 전쟁 직전에는 일본의 연합함대와 정면 대결은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들의 전략은 만약 일본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진주만과 주변을 방어하고 본 함대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주만 공습은 전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작전이었지만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이 독배를 마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공습의 진정한 의의는 인사들의 절묘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추진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항공기가 미래라고 생각한 항공 제일주의자인 겐다 미노루, 그리고 작전에서 겐다 미노루를 이끌며 안정적인 조함과 합리적인 판단을 한 나고무 주이치까지, 당시 기준으로 확실하지 않은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대성공을 했던 이유는 바로 나구모 주이치가 보인 면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및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